이전 영상을 통해 일본 엔화 약세 이유를 설명했고 일본은행과 헤지펀드의 대결을 살짝 맛봤어. 이번 영상은 예전 일본은행과 헤지펀드의 대결,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대결을 다뤄보도록 할게. 때는 1997년 우리나라도 강타했던 외환위기. 당시 조지 소로스를 필두로 한 헤지펀드들은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 기세를 살려 이번에는 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헤지펀드들은 태국 바트화를 공매도하며 고정환율제를 공격했고 태국 정부는 헤지펀드의 지지를 쳐 변동환율제로 바꾸게 됐어. 이를 통해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환차익을 먹고 태국에서 물러나게 됐지. 그 후 1997년 10월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으로 타깃을 바꾸게 돼 당시 홍콩은 미국 달러와 7.7대 1을 유지하는 페그제 환율이었는데 이 환율만 무너뜨린다면 동남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 하지만 영국 치하에서 금융 역량을 쌓아온 홍콩은 헤지펀드가 홍콩 달러를 공격하자 헤지펀드의 약점을 파고들었어. 헤지펀드들은 홍콩 금융권에서 6%대 금리의 단기 자금을 빌리면서 홍콩 달러를 공격했는데 헤지펀드들은 자기 자금의 몇 배를 단기로 빌려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전에 약했어. 이를 알고 홍콩 정부는 1997년 10월 23일 홍콩은행 간 금리를 6%에서 300%로 50배 올려버렸어. 헤지펀드들은 연 300% 단기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공격을 포기하고 단기 자금을 상환한 뒤 홍콩에서 빠져나오게 됐지. 헤지펀드들은 홍콩의 한방 금리 300%로 손해본 돈을 갚기 위해 미국 주식을 던지게 됐고 당시 미국 증시는 다우 존스 지수가 15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 주식 거래를 30분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7년 10월 27일 월요일 주식 거래가 두 번이나 정지되며 10년 중 가장 큰 폭인 554포인트가 폭락했지. 헤지펀드들은 일단 홍콩에서 물러났지만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번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한국이었지. 당시 동남아 각국들은 중국의 환율 조작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어 수출이 힘들던 시기였는데 동남아 기업들은 수출이 안 되니 달러가 부족한 데다가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환율까지 망가져 부실이 터지기 시작했어. 당시 한국도 태국과 비슷하게 무역적자 상황에서도 시장 평균 환율제를 고수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1997년 10월에서 11월 동안 외환시장에 118억 달러를 쏟아부어 헤지펀드의 공격을 방어했지만 결국 달러가 바닥이 났어. 정부가 결국 한국도 IMF에 갈 수밖에 없었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사실 문제가 많았었고 그렇게 한국 국가 부도의 날이 시작됐지. 그렇게 동남아와 한국을 성공적으로 공략한 헤지펀드들은 공격을 실패했던 홍콩을 다시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주식시장 공매도를 통해 1998년 항생지수를 6600포인트까지 내리고 홍콩 달러를 공격했지만 홍콩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패했지. 결국 헤지펀드는 홍콩에서 큰 손실을 보고 물러나며 홍콩의 내상과 함께 동남아시아 외환위기는 마무리됐어. 많은 헤지펀드들이 도산했지만 그중 홍콩에서 살아남은 헤지펀드들은 다음 타깃을 찾기 시작하는데 2003년 미국은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해 막대한 전쟁 비용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냈기에 미국 달러 약세가 예상됐지. 달러가 약해지면 돈이 몰려갈 곳은 일본의 엔화라고 생각한 이들이 엔화 강세에 베팅하기 시작해 달러당 117엔 수준이었던 엔화가 105엔까지 변동했어. 이에 일본은행은 재무상의 지휘하에 반격에 나섰고 시간당 600억 엔, 하루 1조 4,400억 엔을 투입해서 엔을 방어했지. 사실 헤지펀드들이 일본 엔화를 공격한 건 무리가 있었는데 일본의 실타는 자국 화폐인 엔화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국채를 팔고 자금을 충당하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채권을 일본은행에 팔아 엔화를 모으고 그 돈으로 달러를 다시 사들이는 사이클을 돌릴 수 있었거든. 헤지펀드들은 각자의 이익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 결집력이 부족했지만 당시 일본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긴 해도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찍을 수도 있고
헤지펀드와 싸운다는 명분도 있기에 유리한 포지션에 있었던 거지. 결국 공격에 실패한 헤지펀드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일본은행은 매도한 국채를 국고에 반환하고 상황이 종료됐어. 이 일은 2003년에서 2004년 벌어진 일로 일본은행이 보여준 돈을 퍼붓는 모습이 마치 대포를 쏘는 것 같다고 해 이른포라고 불리게 돼. 근데 2022년 말부터 헤지펀드들이 엔화 강세를 바라며 일본 국채를 팔며 엔화를 사들이고 있는데 2023년 헤지펀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 국채 매입에 돈을 쏟는 일본은행은 예전에 이른포 사건을 떠올렸을 거야. 일본은행은 일단 헤지펀드를 처리하고 시간을 가진 뒤 아베노믹스의 다음 정책을 준비할 걸로 보이는데 올해 4월에 새로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6월 16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지. 골드만삭스와 BNP 파리바는 올해 7월 일본은행의 정책을 조정할 거라 예상했는데 앞으로 헤지펀드들의 지지와 저 두 기관의 예상이 적중할 것인지 지켜볼 만한 것 같아. 헤지펀드와 일본은행의 환율 전쟁은 일본은행의 승으로 끝날 듯한데 지금 엔화가 저렴한 걸 참고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아무쪼록 모두 성투하길 바라며 봐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